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공 선생입니다. 네, 제가 유학할 때 2000년대 초반, 그리고 지금까지 약 20년이 지났는데요. 여전히 유학원 때문에 아주 한순간에 학교 선택을 잘못해서 고생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연락을 받거든요. 뭐 학교를 옮기고 싶다, 뭔가 잘못됐다, 뭐 이러한 내용들로요. 도대체 왜 이 고질적인 문제는 시대가 변해도 없어지지 않는지 저도 정말 의문인데요. 앞으로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유학원 상담 받을 때 순간 혹해서 잘못 선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제가 한 3가지 정도 구분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유학원 상담 받을 때는 오늘 내용 꼭 참고하셔서 잘 상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서는요, 정말 좋은 유학원을 찾는 방법도 제가 함께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유학원 잘못해서 한순간에 호갱이 되는 순간, 그 첫 번째는 바로 대학을 거꾸로 추천받았을 때입니다. 이 거꾸로 추천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충분히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실력인데 유학원에서 상위권 대학은 다 잘라먹고 하위권 대학부터 거꾸로 추천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이 하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 유치를 하면 수수료를 크게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유학원들이 자연스럽게 학생들을 하위권 대학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잘 먹히는 이유가 한국 수능만 열심히 준비한 우리 한국 학생들은 해외 대학의 커리큘럼이나 대학의 평판, 인지도 이런 거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유학원들이 교묘하게 말하는 대로 이끌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서강대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알지만 해외에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잖아요. 반대로 뭐 영국의 브리스톨 대학이나 미국의 애리조나 주립대가 한국에서 어느 정도 평판인지 현지에서 어느 정도 평판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 수가 없죠.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예를 들면 연대, 고대 갈 수 있는 학생들이 뭐 지방대 수준으로 이상하게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정말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학원 상담할 때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예를 들면 대학을 추천해 주세요. 저 오늘 처음 알아봐요. 저 한국 수능만 해서 유학을 전혀 몰라요. 이렇게 하면 유학원이 옳았구나, 이 호객님 오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유학원 가실 때는 최소한 본인 점수대로 갈 수 있는 대학 리스트는 필터링을 하신 상태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유학원들이 이 친구는 어느 정도 유학을 리서치를 했기 때문에 대학을 밑으로 내릴 수는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빨리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 유학원 갈 때 한순간에 호갱이 되는 순간은 끼워 팔기입니다. 이게 물건도 아니고 유학 가는데 뭘 끼워 파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 대학 준비하는 A라는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이 친구가 내신이 4등급이고 영어도 곧잘해요. 뭐 토플도 좀만 준비하면 뭐 한 80에서 100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충분히 미국 대학 신입학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건 유학원도 분명히 그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자꾸 유학원에서 영어가 안 되니까 유학 실패할 수도 있어. 그래서 너는 뭔가 좀 더 준비하는 게 차근차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공포 분위기를 막 조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패스웨이와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권장하거든요. 왜냐?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으니까요. 또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싱가포르나 호주 대학을 가는데 자꾸 필리핀 어학연수를 막 중간에 억지로 끼워 넣습니다. 왜냐? 필리핀까지 보내면 추가 수익이 발생하니까. 뭐 전문적인 용어로는 뭐 좋게 업셀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냥 나쁘게는 키워팔기죠. 핸드폰 사러 갔는데 이어폰 사고 케이스 사고 막 계속 뭔가 더 사게끔 되는 약간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뭔가 끝도 없이 플러스 알파 과정 계속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 패스웨이나 필리핀 어학연수 이런 게 잘못된 건 절대 아니에요. 각각의 장점이 있고 활용법이 있습니다. 다만 그걸 하지 않아도 되는 모든 학생들에게 마치 이걸 해야만 유학이 잘 될 것처럼 이야기해서 쓸데없이 추가 비용이 낭비하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이러한 추가 과정은요, 한국에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교육이 제일 잘 된 나라는 한국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상황에서 한국에서 준비가 어렵다, 그래서 꼭 플러스 알파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하시고요. 웬만한 뭐 영어 공인 점수나 그 외 기타 준비 같은 것들은 한국에서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3번째, 유학원 때문에 호갱이 되는 순간은요, 과도한 프로모션이나 학비 할인에 현혹되는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정말 좋은 학교들은요, 이 학생들이 정말 많이 몰리는 학교는 사실 뭐 그렇게 막 항공권 주고 학비 막 몇십 프로씩 팍팍 할인해주고 뭐 이런 프로모션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학생들이 몰리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학교가 손해볼지 절대 안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이 프로모션이 너무 막 여기저기서 쏟아지져서 제가 모니터링을 좀 해봤어요. 이런 학교들을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프로모션을 막 뿌리는데도 학생 모집은 다 안 돼요. 결국에는 정원이 다 안 차는 거죠. 학생 수가 부족하니 운영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여러 전공을 막 통폐합을 시키거나 아니면 한 학기를 강제 휴학을 시키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 학비 때문에 나는 싸게 들어가서 이 학교를 선택했는데 결론은 얻는 거는 시간 낭비가 되고 내가 원하는 공부 못 하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학원들이 뭐 만약에 내일까지 너 이거 등록하면은 학비 할인 되니까 빨리 등록해라. 여기는 학비 50%나 준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학교를 보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거를 하지 않는 다른 학교도 보세요. 정상적인 학교라면요, 오히려 장학금을 줄 수가 있죠. 학생들의 성적이나 뭐 어떤 시험을 보고 평가를 해서 그에 대한 장학금을 줘야지.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막 학비 50% 깎아준대. 이거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학비를 왜 깎아줘, 50%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학원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 학교 말고 혹시 다른 학교 정보도 좀 얻을 수 있냐, 같이 취합을 해서 좀 결정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런 경우 너무 많이 봐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유학원을 고르거나 혹은 유학원과 상담받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먼저 일단 여러분들 유학원에 100%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시간을 들여서 리서치를 하고 내 성적에 갈 수 있는 대학을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사실 며칠 안 걸려요. 워낙 정보가 다양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내신이 4등급 이내야. 그럼 미국 대학에서 탑 1위에서 탑 100위까지 어디를 갈 수 있는지 충분히 필터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그걸 엑셀에 좀만 저장해 두시면 되겠죠. 메모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유학원을 가시는데, 이때 유학원을 가실 때는 고르는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유학원을 고르는 기준점. 이 기준점은 뭐냐면 유학원의 상담사 혹은 유학원 원장이 해당 국가에 얼마나 오래된 교육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해외 대학을 졸업해봤는지, 뭐 유학원의 프로필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대학 유학원도 있고 뭐 역사와 전통을 막 자랑하는 유학원도 있고 뭐 너무 다양한데, 사실 상담사가 정말 해당 국가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지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정말 황당한 일이, 유학 전문가라고 칭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 이력을 보면은 그냥 한국 대학에 나왔고 유학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완전히 다른 이 해외 대학의 시스템이나 커리큘럼을 학생에게 소개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라는 저는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이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부동산과 상담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정부에서 유학 상담사 자격증 시험을 만들든가 최소한 안전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유학원 사업자 내놓고 누구나 다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생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학원 고를 때는 해당 국가의 교육 경험 혹은 해외 대학을 졸업해서 그걸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꼭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유학원에서 취급하는 대학이 좀 편향적이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싱가포르라고 한번 볼게요. 싱가포르에 국립대, 사립대, 예술대가 있는데 사립대만 해요. 그러면 이 유학원에 가면 사립대만 추천할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예술대나 국립대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해당 국가의 모든 대학들, 뭐 상위 티어부터 하위 티어까지 골고루 다룰 수 있는 유학원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유학원의 입맛대로 끌려다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상업적인 유학원 말고도 교육적인 철학을 가지고 하는 곳도 많거든요. 상담 한두 번 해보면 그 사람의 가치와 이념, 경험,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으니까 좋은 유학원 만나셔서 모두들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해외 교육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